박현경 기자의 인사이드 아메리카. 남가주의 추운 날씨가 이어지면서 감기나 독감 환자들도 늘어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이들 가운데 이 코로나에 걸린 것은 아닌지 혼돈스러워하는 경우도 있게 됩니다.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에 걸렸을 때의 증상 차이를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팬데믹 기간에 미국에서 성인들의 혈압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어떤 이유로 전반적인 혈압이 오른 것인지 알아보고요. 또 유언장을 쓰는 밀레니얼 세대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팬데믹 기간에 죽음을 가까이 느낀 젊은 층이 늘어났기 때문이라는 소식인데요. 박현경 기자. 네, 안녕하십니까. 우선 첫 소식으로 오늘 아침 남가주에는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떨어지고 상당히 춥습니다. 이렇게 날씨가 추워지면은 병원에는 환자들로 붐빌 수밖에 없겠죠. 네, 각 병원마다 환자들로 붐비게 됩니다. 네. 카이저 퍼머넨테 병원의 데이지 다드, 이 소아 전면병 전문의는 최근 들어서 확실히 환자들이 꽤 늘어나는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특히 아이들이 학교 갔다 와서 콧물이 나거나 아니면 뭐 재채기를 하고 살짝 기침까지 하는 증상 나타내면서 병원을 찾는다고 했는데요. 네. 요즘엔 시기다 보니까 조금 열이 나거나 뭐 코로나 증상이 아니더라도 일단 몸이 아프면 코로나에 감염된 게 아닌가 걱정이 앞서고요. 네. 또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 바로바로 이 코로나 검사를 하는 편인데요. 네. 검사하면 결과는 대부분 음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아하. 하지만 보통 이제 감기, 독감, 또 코로나19 이들 증상을 확연히 구분하기는 쉽지 않기 때문에 헷갈려하면서 걱정하는 주민들이 많아집니다. 네. 이렇게 구분하기가 쉽지는 않은데 감기인지 독감인지 코로나19인지 증상이 나타나면은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다드 박사는 네. 일단 어떤 증상이 나타나더라도 조금은 인내심을 갖고 지켜보라고 했습니다. 집에서 다른 사람들과 좀 떨어져서 홀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확보된다면 네. 하루 이틀 정도는 집에 머무르라고 다드 박사는 말했습니다. 좀 기다려보라는 조언입니다. 이 기간에는 어차피 코로나19 검사를 해봐도 바로 바이러스를 잡아내지 못할 가능성이 크고 또 의사에게 전화하거나 코로나 검사는 그렇게 해서 할 필요가 없을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좀 기다려라. 그 이후에도 근데 낫지 않는다면 그때 의사한테 연락해보고 또 코로나도 검사해보라는 조언입니다. 그러니까 이 감기와 독감 그리고 코로나19의 증상이 사실 좀 구분하기가 쉽지가 않은데 조금씩 증상 차이가 있다면서요. 네, 이 다드 박사가 말하길 환자가 와서 몸이 좀 좋지 않습니다. 그런데 네. 학교에는 갈 수 있을 정도입니다. 또는 뭐 직장에는 나갈 수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한다면 이건 일반적인 감기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일반적인 감기 증상은 화씨 99도, 섭씨 37.2도의 미열이 있고요. 이제 목이 붓고 코가 막히고 그리고 콧물 색깔이 좀 변하고요. 기침이 나기도 합니다. 네. 이런 일반적 감기에 비해서 독감의 경우에는 열이 많이 나는 편입니다. 네. 화씨 101도나 102도 이렇게 섭씨로는 38.3도에서 38.8도까지 즉 38도대 열이 오르고요. 목은 더 심하게 붓습니다. 피로감에 더해서 코가 흐르고 마른 기침을 합니다. 그리고 두통, 여기에 더해 온몸이 쑤시는 그런 몸살 기운도 동반됩니다. 그래서 다드 박사는 독감에 걸리면 침대에서 일어나기가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자기 자신이 아무리 슈퍼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더라도 독감이면 일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네, 그런데 독감에 대한 얘기를 듣고 보니까 거의 코로나19 같거든요. 그러면은 이 독감하고 코로나19하고 증상 구분이 상당히 어렵잖아요. 네, 다드 박사도 사실 코로나19 증상과 이 독감 네. 증상이 많이 비슷하다고 말했습니다. 네. 코로나19도 고열에 편도선 붓고 피로감, 두통, 그리고 몸살 기운까지 다 동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요. 네. 하지만 코로나19에 걸리면 독감과 달리 호흡이 가빠지고요. 즉각적으로 냄새를 못 맡고 맛을 못 보는 등 이 후각과 미각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설사 증상까지 나타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네. 사실 독감 걸려도
밥맛이 없을 때가 있거든요.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문제는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코로나 감염 증상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 이제 이게 문제가 아닐까요? 맞습니다. 네. 다드 박사도 사실 백신 접종 여부에 따라서 증상 차이가 크다고 지적했는데요. 네. 백신을 맞은 대부분은 코로나에 감염되더라도 일반적인 감기 같은 증상을 겪습니다. 네. 코가 좀 나고 이제 몸이 좀 안 좋은 듯 느끼지만 일상생활이 가능한 그런 정도로 지나가서 마치 무증상으로 여길 수도 있다고 다드 박사는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알러지 증상과 또 혼돈할 수도 있는데 알러지는 보통 이제 좀 콧물이 맑은 편이라고 그렇죠, 설명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점들을 다 종합해 봤을 때 다드 박사는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조언으로 올 연말 충분히 휴식 취하고 영양 가득한 식사 잘하고 마스크 꼭 착용하라는 점이라고 그렇죠. 했습니다. 너무 뻔한 얘기로 들릴 수 있겠지만 그래도 겨울철 건강하게 지내려면 이 조언 잘 따르는 게 맞습니다. 중요할 듯 싶습니다. 네, 오늘 백신이 아주 네. 상당히 중요한 그런 팁을 가르쳐 주셨어요. 네, 네, 한국에서요 고등학교 3학년 학생들이 이제 수능 시험 봐야 되잖아요. 그래서 거의 다 백신 접종을 했는데 네. 거기서 뭐 돌발 감염이나 감염자 숫자가 굉장히 적게 나왔어요. 그런데 이제 그 뭐 10대 어린이와 이제 뭐 중학생 이런 고등학교 1, 2학년 학생들 사이에서는 감염자가 지금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거든요. 이 수치만 봐도 백신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 있지 그렇죠. 않을까 가늠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백신 맞으시고 뭐 저희가 그냥 때만 되면 이 얘기를 하는데 꼭 맞으시고 마스크 네. 꼭 하시기 바랍니다. 네. 다음은 또 다른 건강 소식인데요. 코로나19 팬데믹 동안에 성인들의 혈압이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고요? 네, 이건 미국 심장협회 학술지 서큘레이션에 발표된 내용으로 뉴욕타임스와 워싱턴 포스트 등이 전했는데요. 네. 클리브랜드 클리닉 등이 팬데믹과 혈압의 연관성을 들여다봤습니다. 미 클리니컬 연구소인 퀘스트 다이어그노틱스의 지난 2018년부터 2020년, 그러니까 지난해까지 3년간의 혈압 데이터를 분석해 봤는데요. 네. 여기에는 전국 50개 주, 평균 45살 성인 약 50만여 명의 직장인 대상 건강검진 결과물인 혈압 기록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기록들을 토대로 연구를 해본 결과 팬데믹 이전에는 안정적이었던 혈압이 지난해 3월 이후 상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지난해 4월 팬데믹으로 인한 셧다운 조치가 본격적으로 내려졌었죠. 그때부터 작년 연말까지 꾸준하게 상승한 겁니다.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살펴보면 2020년 작년 4월부터 12월까지 수축기 혈압은 그 전년도인 2019년과 비교해서 매월 평균 1.1에서 2.5 수은 밀리미터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확장기 혈압의 경우에는 매월 평균 상승폭이 0.14에서 0.53 사이였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9개월간에 걸친 이 혈압이 크게 상승한 사람은 전체 27%나 차지했습니다. 네, 이처럼 혈압이 남녀 성별과 또 연령대 할 것 없이 모두가 다 올랐다라는 얘기입니까? 맞습니다. 남성, 여성, 그리고 연령대 거의 전부에 걸쳐서 혈압이 오른 걸로 나타났습니다. 전반적으로 다 상승한 건데요. 그렇지만 여기서 특히 여성이 더 취약한 걸로 나왔습니다. 여성의 경우에는 수축기 혈압과 확장기 혈압 수치가 모두 다 상승한 걸로 조사됐는데요. 그리고 노년층일수록 상층부 숫자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었고 젊은 층은 하층부 숫자가 뛰는 경향을 보였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은 남성보다 여성의 혈압이 더 오른 이유는 뭔가요? 사실 그 이유가 지금 정확하게 파악되진 않았습니다. 네. 다만 이번 연구를 공동 진행한 루크 레핀 혈압장애센터 소장은 팬데믹이 여성들, 특히 일을 하는 그런 여성들에게 더 큰 부담을 줬기 때문이 아닐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뭐 더 센시티브하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럴 수도 있고요. 여성들이 말이죠. 네. 근데 이 전반적인 혈압 상승의 원인은 뭔지 나왔습니까? 그건 여러 복합적인 요소들로 분석됐습니다. 술을 더 많이 마셨고 또 운동량은 줄어들었고 맞아요. 그렇죠. 스트레스는 커졌고요. 뿐만 아니라 병원을 방문하는 그 횟수가 많이 줄었었죠. 그렇죠, 그렇죠. 그런 이런 결과가 이 소장은 놀랍지 않다고 전했는데요. 이번 혈압 상승의 원인이 아주 명확하진 않지만 그렇게 셧다운으로 대부분 사람들 식습관이 좀 나빠졌고 수면 질도 떨어졌고 또 스트레스는 높아졌고 운동할 수 있는 공간들이 다 폐쇄하면서 운동도 못했고 그리고 의료 서비스 제한이 발생했기 때문으로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네. 또 이번 연구에서 좀 특이한 점이 눈에 띈다고 하는데 그 내용은 어떤 내용입니까?
팬데믹 기간 살쪘다고 한 주민들이 사실 많았고 네. 그런 뉴스가 자주 나왔었는데요. 그래서 확진자라는 네. 신종어가 또 생겼잖아요. 그랬죠. 근데 이번 연구에 참여한 남성은 체중이 오히려 감소한 걸로 나타났고요. 그리고 여성도 평소보다 체중이 많이 늘지는 않은 걸로 조사됐습니다. 네. 따라서 혈압 높이는 것으로 알려진 체중 증가가 이번 혈압 상승의 원인은 아니었을 것으로 이 센터 측은 봤습니다. 네. 아무튼 이런 혈압의 급상승은 심혈관 질환으로 인한 사망으로 번질 수 있기 때문에 주의해야 한다. 이렇게 전문가들 경고하고 있습니다. 자, 마지막 소식으로 팬데믹 기간에 유언장을 작성한 밀레니얼 세대가 늘었다. 네. 이런 소식인데요. 월스트리트저널 보도에 따르면 확실히 늘어났습니다. 어, 시니어 케어 리퍼럴 서비스를 제공하는 케어링닷컴에서 이 관련 조사를 벌였는데요. 조사 결과 18살에서 34살 사이 약 27%가 올해 유언장이 이미 있습니다. 이건 지난 2019년 18%에서 약 10%포인트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네. 그 나이 때는 유언장을 쓰기에는 정말 젊은 나이인데 이렇게 일찍 유언장을 쓰는 젊은 층이 늘어난 이유는 뭐예요? 팬데믹 기간 코로나19로 인해서 예. 죽음을 좀 더 가깝게 느꼈기 때문입니다. 예. 온라인 법률 서류 작성 사이트인 legalzoom.com에서 작년에 설문조사를 벌였더니요. 여기서 유언장을 지닌 35살 미만 가운데 32%가 이 유언장을 작성한 건 다름 아닌 코로나19 이것 때문이다라고 밝혔습니다. 본인이나 또 가족들이 언제 코로나19 같은 질병으로 세상을 떠날지 모른다는 그런 불확실성이 이들을 유언장을 쓰도록 만들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밀레니얼 세대가 지금까지는 한 번도 겪어보지 못한 인플레이션도 이 같은 흐름을 부추기고 있다라고 월스트리트저널은 전했고요. 여기에 더해 유명인사의 사망도 그런 경향을 부추긴다는 관측도 나왔는데요. LA 엔젤스의 투수 타일러 스캑스가 그 마약성 진통제인 페타닐 중독 등의 이유로 사망했을 때 그렇죠. 실제로 밀레니얼 세대 여러 명이 유언장 어떻게 작성하는지 그런 관련 변호사들 쪽에 문의를 많이 해왔다고 합니다. 네, 그렇게 네. 밀레니얼 세대는 내가 영원히 살진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슨 내용을 쓸까요? 사실 유언장 쓸 때는 무슨 재산이 있을 때 내가 이걸 어떻게 나눠줄 것이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항상 생각하게 네. 되지 않습니까? 내가 아끼는 목걸이는 박현경 기자에게 주고 내 통장에 있는 1,200불의 현금은 엄마가 갖고 뭐 이런 내용이 있지 않을까요? 네. 상당히 그 내용이 궁금해지네요. 네. 박현경 기자였습니다.